자, 이제 저희가 좀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제와 형식은 같습니다. 공통주제 토론이 이제 두 번의 공통주제 토론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별 주제 토론이 1라운드, 2라운드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공통주제, 그럼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민생, 경제, 복지입니다. 바로 우리 국민의힘 보수 정당이 진심이 있고 또 가장 유능한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키워드를 준비했고요. 그 키워드를 보시고 각 후보들께서 그 키워드 중심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토론이 진행되겠습니다. 자,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저출생, 기본소득, 글로벌 경쟁력, 일자리 이런 키워드들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 하나씩을 고르셔도 되고 포괄적으로 하셔도 되고 2분씩 이 분야에 대한 비전과 견해를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자, 먼저 순서대로 이번에 이철우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후보님 시작해 주십시오. 예, 저출생 문제는 우리나라 근본을 흔드는 어떻게 하면 국가가 소멸될지도 모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북도지사로서 24년 1월 달에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6월 달에 그 국가 인구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그러고 저출산 고령화위원회를 비상근 조직을 상근 조직으로 만들고 부총력을 격상하겠다. 그러면서 저출산 고령화위원회에서 우리 도에 공부하러 많이 왔었습니다. 제가 쏘아올린 풍선이 국가를 바꾸는 일에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생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저들이 많은 난상 토론을 해왔는데 정말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이 70년대 때 6명씩 아기가 태어나서 어떻게 하면 아기를 적게 낳고 나라가 잘 살게 하느냐. 산하 제한을 92년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83년도에 이미 저출산 위기로 들어갔는데 그때도 계속 산하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하는 분들이 이 통계를 잘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국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지방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지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젊은이들 전부 수도권에 와 있는데 30대 절반이 아직 결혼도 안 했습니다. 이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문화를 바꾸지 않았는데 제가 문화를 바꾸는 건 고졸 전성시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사회 진출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전성시대 만들고 그다음에 애기 놓는데 젊은이들이 만남 자체가 없습니다. 만남. 우리 도에서는 우리 자체가 이 결혼 정보 회사처럼 하고 만나면 주택 문제, 그다음에 아기를 국가에서 키워주는 제도, 아파트 1층을 빌려서 전부 다 제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출생 문제는 대한민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철우 후보께서 이제 저출생 문제를 주제로 토론을 하셨습니다. 고졸자 전성시대 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른 후보님들도 이제 잘 경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제가 이 후보님의 이런 좀 그 정책은 되게 좋다. 내가 좀 빌려 쓰고 싶다. 이런 게 혹시 있는지 이따 여쭤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본격적인 저희가 이 구체적인 심화 토론, 그다음에 그 1대1 토론은 같은 주제를 가지고도 2차, 3차 경선 때 또 진행이 되고요. 오늘은 서론의 토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분씩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나경원 후보님. 네, 저도 저출산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성장 동력이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노동개혁, 규제개혁, 세금개혁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저는 저출산 문제가 해결하지 않고는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하지 않고는 앞으로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저출생 문제를 가장 탑 프라이어리티에 올려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헝거리 대책을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헝거리가 이 논쟁을 10년 전에 했습니다. 그때 어떤 논쟁이 붙었느냐. 이 사람이 부족한 거를 이민자로 할 것이냐 아니면 헝거리 사람들을 키울 거냐 이런 논쟁이 붙었고 결국 이민자의 나라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국민의 나라로 만들 것이냐를 논의했습니다. 저는 저희도 같은 그 논쟁에 바로 시작에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토탈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출생에 있어서 뭐 난임 지원부터 시작해서 일자리, 주거, 보육, 교육 뭐 쫙 있는데요. 토탈 전략이 필요한데 제가 하는 대표적인 정책, 신혼부부
둘이 와서 결혼하겠다 그러면 2억, 1% 20년 꺼주십시오. 아이들 낳을 때마다 원금과 이자 탕감합시다.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ILO 협약 112로 탈퇴해서 우리 가사보육도우미 간병인 99만 원 시대 만들어 봅시다. 정말 걱정 없도록 아이 키우는데 걱정 없도록 만들고요. 지방 시대를 열겠다는 거에 저도 동감합니다. 저는 K 리쇼어링 하겠습니다. AI는 바로 이런 때 쓰는 겁니다. AI 트랜스포메이션 해서 이 제조업 돌아오게 하는 거 도와주고요. 그리고 노동 유연성 또 이 일종의 그 노동자들에 있어서의 임금, 최저임금 차등화 반드시 만들어내야 합니다. 네, 나경원 후보였습니다. 가사도우미 간병인 99만 원 시대 열겠다. 그다음에 2억 원을 어떻게 하자고 말씀하신 거죠? 그 1% 초저리 대출로 20년을 꺼주고요. 20년. 그리고 이 아이 하나 낳으면 원금 탕감, 이자 탕감, 그리고 둘 낳으면 원금 3분의 1씩 탕감해서 넷 낳으면 원금 전액 탕감인데요. 네. 민주당이 얼마 전에 어설프게 따라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 정책이 좋긴 좋은가 봅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추가 질문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20초를 더 드렸습니다. 다른 후보들께도 비슷하게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홍준표 후보님. 네, 저는 글로벌 경쟁력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칙이 자유주의적 경제 질서가 기본 원칙인데 여태 한 7, 8년 동안 경제 민주화가 기본 원칙이 되고 그게 부수적인 원칙처럼 운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면 자유와 창의 헌법 119조 1항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규제를 전부 바꾸겠습니다.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것만 규제하고 나머지는 전부 기업의 자율로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신산업에 들어가는 규제가 없어집니다. 세 번째, 부총리급으로 미래 전략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이 5년마다 바뀌고 나라 경제가 장기적인 비전보다는 중장기적인 비전보다는 단기적인 정책에만 치중을 해서 부침이 심하기 때문에 나라가 계속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부총리급 미래 전략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의 그런 기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욱 확대시키기 위해서 초격차 기술 주도형 산업을 집중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노동개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노조가 지배하는 나라가 되면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테슬라가 우리나라에 온다고 했을 때 나는 절대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로 갔습니다. 해고의 유연성도 확보를 해야지 비정규직이 없어집니다. 네, 홍준표 후보였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주제로 토론하셨습니다. 미래 전략 부총리를 신설하겠다 말씀하셨는데 홍보님 혹시 이 가운데 이 사람은 미래 전략 부총리로 괜찮을 것 같다 혹시 생각되는 사람 없습니까? 나경원. 네. 제 대통령 하려고 그러는데 총리하라 그러시는데 조금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네, 생각해 보신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네 번째 한동훈 후보님 이분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글로벌 경쟁력을 택했습니다. 세계가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자유방임처럼 신자유주의 그러면서 모든 게 기업들끼리 알아서 하고 그리고 그 나라의 국적이라든가 자본의 국적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오래 갈 것 같이 보였죠. 그런데 최근을 보면 최근 상황은 나라가 직접 예전에 우리 개도국 올라갈 때 아니면 중상주의 시대처럼 국가가 직접 나서서 경제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고 있고 관세 전쟁까지 일으키고 있고 중국은 말할 것도 없죠. 최근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자유방임이 낫다 아니면 그립을 잡는 게 낫다 이런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 상황에서는 나라가 기업을 대신해서 해야 할 일들을 반드시 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께서 중화공업을 일으켰을 당시에
그 시대상처럼요. 그 시기에 박 대통령의 님의 나이가 저처럼 50대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젊은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같이 서서 일종의 서로 주고받는 딜을 한 게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국가가 대신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을 기업에 맡길 게 아니라 국가가 직접 나서서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대통령이 돼서 경제 워룸을 만들고 거기 살면서 미래성장 2개년 계획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숫자 3, 4, 7 이렇게 정하는 거 좀 옛날 방식 같긴 한데요. 그런데 지금 그거 필요합니다. 2년 내에 얼마를 하겠다는 목표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AI G3 달성하겠습니다. 70%의 중산층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하겠습니다. 이런 수치를 반드시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기업과 함께 2인 3각으로 해내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필요한 글로벌 경쟁력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제가 해내겠습니다. 네, 한동훈 후보였습니다. AI G3 4만 불 시대, 그다음에 중산층 70% 347. 한 후보님은 이제 법률에는 뭐 그 최고의 전문가인데 경제 공부도 열심히 많이 하셨습니까? 결국 정치는 경제를 부흥시키고 성장시켜서 국민 잘 살게 하는 것이고요. 그동안에 제가 해왔던 정치의 대부분은 그런 일들이었던 것 같아요. 더 공부하고 더 채워놓고 더 좋은 사람들과 같이 잘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철 후보님은 들으시면서 이런 거 참 괜찮다.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 거는 갖다 쓰겠다. 뭐 그런 거 혹시 있으셨습니까? 뭐 다 좋은 이야기고 제일 큰 문제가 저출생 문제 이거 해결 못하면 나라 망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인식을 같이 하는 게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주제들에 대한 더 심화 토론 저희가 이제 2차, 3차 경선에 올라가면서 더 국민들께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